희미하지만 분명 저건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뭐지? 저 새끼 왜 앉아지? 이거 땡땡땡 일병님을 깨워야 하나? 하며 등을 때려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저건 수용자가 아니다. 저건 여자아이다. 개 무서운 게 딱 좋은 밤. 와, 오전에 하는 개 무서운 게 딱 좋은 밤. 개 무서운 게 딱 좋은 아침 아닌가요? 밤입니다. 개 무서운 게 딱 좋은 밤 6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번 화는 특별하게 네. 시청자분들의 사연으로 꾸며봤습니다. 오. 첫 번째 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썰. 문틈. 개무딱밤 시청자 임도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도부터 계속 짤툰을 시청한 25살 직장인입니다. 최근 무서운 게 딱 좋은 밤을 재밌게 보고 저도 제가 겪은 소름 끼치는 경험 제보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평소처럼 잘 시간이 되어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눈을 뜨게 되었죠. 돌봄교실이라는 학교 교실 안에 있었는데요. 저는 문 앞에서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누워 있었고 그 상태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제가 본 것 때문이었는데요. 제 눈앞에는 화장실 문이 있었는데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뭐가 보이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모르는 남자가 저와 똑같은 자세로 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렸고 몸을 움직이고 싶었으나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너무 기괴하고 무섭게 생겨서 계속 그 남자의 얼굴을 보면 정신이 나갈 것 같아 눈을 질끗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투시되듯 그 남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 남자는 그런 저를 비웃듯 계속 웃고 있었고 저는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때 너무 무서워서 몸을 떨며 마지막으로 눈을 꼭 감았는데 꿈에서 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수롭지 않지만 그때 당시는 한동안 트라우마가 되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게 시청자분이 직접 그림을 그려주셨거든요. 네. 오.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오. 웃으면서 다가오는. 입이 개 크네. 먹방 잘하겠다. 진짜. 두 번째 썰. 미결 수용실. 개무딱밤 시청자 4SDT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20년도 헌병 특임대로 근무했습니다. 저도 헌병대 갑자기 공감. 헌병대 나왔어요. 갑자기. 멋진 군복을 꿈꾸며 SDT에 입대했지만 당시 코로나 여파로 인력이 심각히 부족했던 상황인데다가 훈련이 부족했던 막내인 저는 미결 수용실의 근무를 훈련과 함께 병행했습니다. 선임에게 수용자 인수인계를 간단히 받았는데 수용자에 대한 정보는 그저 수용자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살인범을 생각하며 두려움을 붙잡고 선임 근무자와 함께 새벽 5시에 첫 근무 투입이 됐습니다. 수용자가 있던 사무실은 전등이 나가버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어떤 모습일지 몰라 긴장을 하며 어둠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나고 기상나팔과 함께 모든 수용소에 불이 켜졌습니다. 수용자는 이불을 뒤집어 쓴 상태였고 선임 근무자가 일어나라고 소리친 후에야 일어났는데 저의 예상과는 달리 160도 겨우 될 것 같은 매우 작은 체구에 소위 말하는 족밥 같은 관상을 가진 병사였습니다. 순간 벙 쪄서 근무자 책상에 있는 자료들을 보니 교통사고 특례치사가 적혀 있었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새끼 술 처먹고 사람들이 박았구나. 수용자는 매우 뻔뻔했습니다. 밥이 맛이 없어 보인다고 한 입도 안 먹고 다 버리거나 자신의 인권, 권리를 주장하며 일과 시간에 낮잠을 자려 하는 등 반성조차 없어 보이는 모습에 저는 분노를 가지며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가 일병 사무봉이 되었고 어느 날 짬티를 부리던 한 달 차이 근무대 선임과 야간 근무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짬티를 부리던 선임은 아니나 다를까 혼자 먼저 잠들었고 저는 잠에 들지 않기 위해 서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한 나머지 벽에 등을 기대고 있다가 깜빡 잠에 들었습니다. 잠시 후 아차 하며 잠에서 깨어났고 침을 닦으며 사무실을 봤는데 전등도 나가 어두운 상태였음에도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쭈그려 앉아있다는 것을요. 희미하지만 분명 저건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뭐지? 저 새끼 왜 앉아지? 이거 땡땡땡 일병님을 깨워야 하나? 하며 등을 때려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저건 수용자가 아니다. 저건 여자아이다. 희미하지만 분명 저건 중단발 정도의 머리를 한 여자아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여자아이가 있지? 여기를 어떻게 들어간 거야? 귀신이다. 그냥 가위가 눌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상하게 제 본능은 저 소녀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눈을 고정한 상태로 가만히 얼어버렸습니다. 마음속으론 저 아이의 정체가 무엇인지 계속 파악하면서도 제발 땡땡땡 일병님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근무자 탁자에 있는 벨이 울렸습니다. 교대 근무자가 도착했던 거죠. 저는 그 소리에 순간 시야가 탁자로 향했습니다. 어차 황급히 다시 사무실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 아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간 벙쪄 있던 저를 교대 근무자가 툭툭 치며 깨웠습니다. 야, 잤냐? 아닙니다. 근무자가 몸을 좀 뒤척이고 있어서. 그래 뭐 빨리 복귀해라. 고생하십시오. 뭐지? 내가 졸았던 건가? 꿈을 꾼 건가 싶었습니다. 이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고 그래 내가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 보다 싶었습니다. 며칠 뒤 맞선임과 맞담을 하던 중 우연히 선임에게 그 수용자에 대해 말했습니다. 땡땡땡 상병님, 그 수용자는 누굴 죽인 겁니까? 왜? 궁금해? 원칙적으로는 수용자의 정확한 전과나 사건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암암리에 병사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막내라서 선임들이 굳이 알려주지 않은 것이었죠. 사실 제가 얼마 전 야간 근무 때 이상한 걸 봤습니다. 오, 다들 거기서 이상한 거 많이 보더라. 넌 뭐 봤는데? 이때 선임은 제가 졸면서 헛것을 봤을 거라는 식으로 넘기며 가볍게 물었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나이는 한 중학생도 안 돼 보일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수용자 앞에서 계속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선임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며 입이 살짝 벌어진 채로 아무 말도 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진짜요? 그렇습니다. 너 수용자에 대해서 들은 거 없었지? 그렇습니다. 이후 부대에는 갑작스레 흉흉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미결 수용실에 귀신이 진짜로 있었다고요. 알고 보니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중학생 가출 소녀들이 무리지어 성매매를 하고 있었고 이 사무실 수용자는 운반책이었습니다.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여자아이 둘을 태운 상태로 사고를 냈고 한 아이는 뇌사 상태, 한 아이는 날라가 즉사했습니다. 시신 훼손도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 제가 봤던 아이도 눈, 코, 입이 안 보였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봤던 그 여자아이의 혼이었던 걸까요?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에선 죽은 사람이 한이 너무 많으면 혼이 이승에 남아 떠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어린아이들이 꿈과 희망만이 가득해야 할 나이에 가정과 사회에서 모두 절망을 겪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채로 이승을 떠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그 혼이 무섭기보단 안타깝습니다. 이후 전역할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지만 만약 또다시 보게 된다면 부디 현생에서의 아픔을 버리고 행복한 새 삶을 살아달라고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실감나더라고요, 읽는데. 앞으로 시청자 사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 사연 좋죠. 네. 근데 이제 무서워야 되는데 안 무서우면 시청자 사연 안 무서운 게 많다? 이런 류의 사건과 이야기를 많이 있죠. 진짜 디테일한. 자, 이렇게 해서 개무딱밤 6화가 끝났는데요. 평소에 인터넷 썰이랑 약간 실제 사건 이런 것만 하다가 시청자분들 사연 받아서 한번 해봤는데 어떠신지 댓글로 한번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부탁합니다. 부탁해요. 그리고 저희 나 뒤에 누구야 어서 뒤를 돌아봐 아니 돌아보지 마 눈 마주치는 순간